그럼 저는 IVS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다른 술자께서 이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신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흔히들 환자분들께서 요새도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탑5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어떤 방법이 더 좋나요? 이런 것들에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수술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인 SSRO, IVRO,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쓰는 IVSRO, 이제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랑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SSRO라고 하는 방법은 크게는 여기서 이제 U자 모양의 아래턱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뼈를 자르는데, 마치 우리 미닫이문 있죠, 밀고 닫는 문, 그런 것처럼 뼈를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미닫이문처럼 변화되는 그런 뼈의 이동을 통해서 뼈를 변화를 주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술식은 우리가 뼈를 이동시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속 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위치가 고정이 되는 그런 술식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뼈의 접촉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접촉 면적만큼 뼈의 고정이나 회복 이런 것들이 좋고, 주걱턱, 무턱, 비대칭 이런 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신경이라든지 대칭성, 뼈의 접촉, 골간 간섭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술자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도 걸리고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술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뼈 안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이렇게 넓은 뼈 접촉 면적을 가져가는 만큼 신경의 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는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VRO라고 하는 수식은 기본적으로 수술 방식이 뼈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자르는 수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쪽 옆에서 보시면은 IVRO는 요 턱관절이 있고 앞에 이렇게 돌기가 하나 더 있는데 요 사이로 뼈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뼈가 잘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절 부분이고 이 앞부분이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그렇게 뼈를 자른 다음에 그러면 뼈가 이렇게 두 조각으로 분리가 되겠죠, 이 보라색 부분이. 그러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 부분부터 뼈가 회복이 되는 그런 술식인 건데, 이 술식의 특징은 이런 금속판 같은 걸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부분이 편하게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술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렇게 뼈를 자르고 끝나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술식, 빠른 술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할 때 이렇게 자를 때 신경은 보통 이 자른 부분 앞쪽에 있는 걸 확인하고 자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신경을 만날 확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술식에 대해서 또 고려할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술식은 무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뼈를 이렇게 잘라서 분리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턱이 나와 있는 분들은 얘를 넣으면서 뼈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자르고 뼈를 늘리려면 접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턱인 분들한테 쓰는 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비대칭이 심한 분들에서도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대칭 중에서도 한쪽이 나오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IVR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늘어나는 방향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턱관절이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분들한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신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수술 초반에 우리가 입을 뭐 철사나 이런 것들로 뭐 2주 내지는 3주 정도 묶은 채로 회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술 후의 상태가 조금 더 고생을 하는 그런 회복 방법이 이 IVRO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VSRO라고 하는 방법은 SSRO의 어떤 특징 장단점과 IVRO의 특징 장단점을 좀 합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이제 우리가 뼈를 자르는 게 SSRO랑 IVRO가 이렇다면, IVSRO는 그냥 수식 요 면대로 뼈를 자르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식은 특징이, 아까 SSRO는 무조건 고정을 해야 되고 IVRO는 고정을 안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수식은 둘 다 가능합니다.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고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IVRO랑 비교했을 때는 고정을 안 할 수도 있는 대신에 뼈 접촉 면적이 좀 넓은 장점이 있어서 무턱이나 심한 비대칭에서도 IVRO는 쓰는데 제한이 된다면 IVSRO는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뼈를 자르는 게 실제 이 우리 수직 시상면이랑 평행하게 뼈를 자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턱관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뒤틀림이 좀 최소로 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VSRO라고 하는 수식은 이미 뭐 논문에도 등재가 돼 있고 충분히 인정받아
있는 술식이지만 앞선 두 술식에 비해서는 이 수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술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술은 원리를 이해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거나 그러진 않다는 게 어쩌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 주신 수술법 중에 어떤 수술이 제일 좋은 수술 방법일까요?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PD님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턱이 좀 딱딱거리고 아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교정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나 빈도가 어때요? 종종 자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턱관절 치료 받아보신 적 있어요? 보톡스 정도 치료받고 스플린트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외모적인 거나 다른 불편감은 없으신가요? 외모적으로는 크게 뭐 변화가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IVS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분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술자마다 뭐 철학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술자가 환자분에 따라서 그 환자분의 상태나 어떤 원하시는 바, 그 다음에 턱관절의 상태, 교합 이걸 복합적으로 보고 이 술자가 보기에는 나는 이 방법이 좋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이걸 신뢰를 하신다면 그 방법을 따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런데 또 다른 병원의 다른 술자께서 이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신다. 근데 그럼 그분의 철학으로는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하셔도 그 병원에서도 충분한 신뢰할 만한 술자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데 술자마다의 그런 고유의 가치관들은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이런 방법을 추천받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방법을 믿고 하셨을 때 그 병원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SRO, IVRO, IVSRO라고 하는 하악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